사자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바로 사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박서준 씨부터 인사말과 함께 간단하게 역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서준입니다. 이번에 사자에서 용우라는 역할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용우는 이제 극 중에서 사신이라고 불리우는 격투기 챔피언, 닉네임이 이제 사신이라고 불리는데 격투기 챔피언 출신의 어떤 날 악몽을 꾸게 되고 손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됐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옆에 계신 안신부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뭐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영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요. 박서준 씨. 네, 이 정도는 뭐. 아, 좋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칩니다. 안성기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앞으로 물론 개봉까지는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영화에서 바티칸에서 파견된 구마 사제 안신부 역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도환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자에서 지신 역을 맡은 오도환입니다. 제가 영화 제작 발표에는 또 처음이라 되게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 그런 되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신은 악마의 힘을 빌려서 이제 거꾸로 들었네요. 네. 지신은 이제 악마의 힘을 빌려서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서 그걸 공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 또 저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좀 악랄한 그런 친구입니다. 네. 자,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자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주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해서 굉장히 긴장되고 설레고요. 매일매일 제작 보고회가 있는데 저희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경찰학교를 갓 졸업하신 것 같은 룩으로 멋지십니다. 감독님, 좀 전에 저희가 사자 푸티지 영상을 봤어요. 그 짧게나마 사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정말 강렬했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선과 악의 어떤 거대한 싸움이 있는 영화고요. 그 안에 선을 위해 싸우는 사람과 악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있는 영화입니다. 네, 짧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네. 정말 전 작가는 또 다른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년 만에 청년경찰 이후에 2년 만에 이제 관객들을 만납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늘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관객분들의 어떤 그런 감상평도 너무 궁금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여름에 만나게 됐어요. 네네. 더 설레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재작년에도 여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여름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 극장에서 정말 시원하게 저희 영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안성기 씨, 사자 합류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자의 출연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네. 사실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좀 뭐 활동이 좀 뜸했다 그럴까? 해마다 영화는 했는데 그 관객과의 만남이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자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좀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안신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영화 보면 알겠지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저희도 진짜 빨리 만나고 싶었고 정말 안성기 씨가 아니면 안 되는 안신부 아닙니까? 예,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자, 우도환 씨 사자가 첫 스크린 주연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누구보다도 지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제작 보고에도 처음이시죠? 네, 맞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선배님들과 이제 감독님까지 하니까 또 저한테는 또 한 번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관객들을 7월 마지막 날 만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계속 떨리다고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떨리고 긴장되고 기대도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머리가 하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기대가 큰지가 느껴지는 지금 부분이었고 이 배우분들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 빨리 만나고 싶은데 관객들은 어떻겠습니까? 무더운 더위를 한 번에 날릴 영화가 탄생했는데 박서준 씨 이 예고편 혹시 보셨나요? 네, 한 40번 정도 봤어요. 아, 그 조회수를 박서준 씨가 다 올려주고 네, 계시는군요. 그런 셈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사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준 씨, 안성기 씨, 우도환 씨, 김주환 감독님과 함께하는 사자의 탄생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자의 시작입니다. 네, 세 분의 모습이 강렬하죠. 자, 감독님 궁금해요. 사자.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소재를 다룬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작품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랑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감독님 두 번째잖아요. 계기. 그 옛날에 프랑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어떤 대천사가 악마를 누르고 있는 조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조각상. 예,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고, 제가 계속 고민했던 지점이 컨저링 유니버스도 있고 마블 유니버스도 있는데 네. 한국에서 그런 어떤 세계관을 펼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계속 싸울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사자가 시작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맡는 박서준 씨와 청년경찰에 이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창작자신 게 그 조각상을 보고 이 사자를 만들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성기 씨 정말 오랜 연기 경력만큼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사자만의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시나리오를 보시고. 일단 이 나이대에 비해서 대단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나이가 들면 왜 노쇠한 느낌을 주는 것. 물론 나이는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구나라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욕심을 냈죠. 이 나이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서준 씨, 이 사자의 처음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 단계부터 감독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매력에 끌려서 함께하게 되셨나요? 물론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했던 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가에 가서 뭐 마블이라든지 이런 되게 굉장한 유니버스가 있는 영화들을 계속 접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늘 나눴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시나리오를 보게 되고 지금 제 나이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굉장한 것들이 안에 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릭터적으로는 도전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관객분들께도 새로운 어떤 비주얼적이라든지 많은 흥미적인 요소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 단계는 그랬지만 중간 과정 그리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박서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을 봤는데도 거기에서 굉장히 새롭고 강렬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함께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고, 우도환 씨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보고는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이 글이 과연 어떻게 영상화가 되고 그렇게 될지. 그래서 약간 의아하고 막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이거를 처음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정말 이제 구현이 될까? 네, 그래서 또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을 뵙고 감독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이제 아마 박서준 선배님이랑 했던 대화들을 저에게도 해주시지 않았나 그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확실히 믿고 가도 되겠구나. 가면은 나도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자를 선택한 이유의 99.9%는 다 김주환 감독님 때문입니다. 네. 감독님이 정말 환하게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99.9%면 거의 순도 100%에 가까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안성기 선배님과 박서준 씨한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님의 영향이 몇 % 정도였는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저였대요. 그냥 오죽하면 안심부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나였다.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청년경찰 저희 예. 그 시사회 때 감독님이 선배님을 초대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안심 오늘을 기다리고 그렇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나리오 보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누고 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저는 100%죠. 좋습니다. 이 예. 진짜 이 사자의 시작은 믿음이네요. 믿음으로 시작한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자의 도전입니다. 자, 박서준 씨의 모습이 보이죠? 스틸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박서준 씨는 사실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매력으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상반된 모습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또 다른 매력인데 연기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생각하니까. 고민 정말 많았어요. 그쵸.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밝고 유쾌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 부분들이 자신이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번 역할 같은 경우는 늘 하고 싶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늘 맡아보고 싶었던 역할이었고, 근데 이것을 또 김주환 감독님이 구현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기뻤고, 작업을 하면서는 이게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제가 연기적으로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계속 항상 물음표가 있었고, 촬영을 하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보이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관객 여러분들이 뭔가 이질적인 느낌보다는 신선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서준 씨 본인한테도 굉장히 새로웠을 텐데, 감독님, 이 용우 캐릭터가 격투기 선수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런 영화에서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용우 캐릭터만의 좀 차별점을 말씀해 주시죠. 혹시 이런 어떤 엑소시스트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어떤 믿음의 내적 싸움이 있기 쉬운데 이 영화에는 그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액션이 가미된 어떤 강한 캐릭터가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나리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굉장히 상처와 결핍이 심한 다크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좀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장. 왜 박서준 씨여야만 했나요? 그거를 그냥 계속 같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습을 보신 거죠. 아 그렇죠. 저는 네. 박서준 씨가 할 수 있는 캐릭터 본인이 모르는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직접 사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성기 씨는 스틸을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지금 보면 촬영장에서의 모습과 실제로 이제 영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 스틸만 봐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안신부 캐릭터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시지 않나 싶은데요. 구마사자 안신부 어떤 캐릭터로 그리고자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노련하게 보여야 되겠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구마 의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일을 떠난 상태에서는 굉장히 아버지같이 푸근하고 부드럽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유머까지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인간 안성기 씨 자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은? 그런가요? 예, 저기, 이거 감독님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신부 원래부터 안성기 씨였죠? 예. 네네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 뭐 드라마나 이런 많은 매체들에서 구마사제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구마사제 끝판왕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려면 어떤 그 인간적으로 발산하시는 아우라랑 이 직업에 어떤 적합한 분이 있으셔야 된다. 근데 실제로 안 선배님이 오시면서 영화 곳곳에 제가 몰랐던 카톨릭 세계에 필요한 지점들이 막 채워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역시 선배님이 최고시다. 처음부터 안성기 씨였다.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도환 씨의 스틸 만나볼까요? 네,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고, 그리고 제작 보고에서도 도한 씨의 환한 미소를 계속 볼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악을 퍼뜨리는 인물, 이게 매칭이 좀 쉽지 않거든요. 예고편을 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고민과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영화로는 마스터에서도 악역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바로 사자에서도 악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마스터에서 악역을 하고 난 뒤로 영화 시나리오들이 거의 다 악역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하다가 그래도 악역인 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악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막 해하는 그런 친구가 아닌 확실한 이유가 있고 또 약간 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능범이에요. 되게 그래서 그런 면들과 또 남들을 쉽게 속이고 현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또 그 사람이 쓰는 말투를 또 비슷한 단어들을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좀 지능범이라 거기서 좀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저런 좀 무표정인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서도 많이 좀 인간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보여지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감독님이랑 상의하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악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텐데 사자가 개봉하고 나면 이제 악역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하죠. 찾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 박서준 씨와 안성기 씨는 사실 전작들에서 보면 모두 상대 배우야. 상대 배우와 엄청난 호흡들을 보여주셨던 분들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어떤 호흡을 보여주실지 궁금한데 안성기 씨 어떠셨나요? 박서준 씨와의 호흡. 뭐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행이죠. 굉장히 화법이 독특하세요. 그래요? 예. 사실 아들뻘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좀 걱정되는 게 나를 너무 이렇게 좀 어른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예. 어렵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인데 다행히 이제 물론 저도 잘 이렇게 풀었지만은 박서준 씨도 아주 그냥 친근하게 뭐 이렇게 잘 따라줘서 호흡 잘 맞았고 뭐 앞으로도 계속 또 몇 작품 같이 하고 싶은 그 그런 정도로. 예 박서준 씨입니다. 진짜 지금 웃는 모습이 약간 부자지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박서준 씨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떨까요? 안성기 씨. 박서준이란 약간의 그 매력 덩어리. 매력 덩어리. 그러니까 예. 분위기 묘해요. 어떤 데 보면 쿨한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개구쟁이겠고 뭐 그런 매력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정되지 않은 그런 매력들이 많은 그런 배우입니다. 매력 덩어리 받고 박서준 씨 갑니다. 한마디로 예. 저는 너무 아버지 같았어요. 음. 네, 촬영장 계속 있으면서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선배님을 처음 네. 뵀는데 사실 저한테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선배님 그치, 불렀었는데 정말 선배로 하자고 선생님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네. 그런 부분 또한 너무 저는 유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처음 이 영화를 시작할 때 부담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인데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의지를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촬영이 끝날 무렵에는 선배님을 만나서 참 제가 영화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같습니다. 저는. 함께 촬영을 했지만 진짜 정신적 지주로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도환 씨는 진짜 선배님들과 함께 협업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촬영하시면서? 너무 많은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기 선배님께서는 선배님들의 선배님 같은 존재세요. 저한테는 또 박서준 선배님 또 제가 나이를 이렇게 선배님들 나이가 되면은 딱 이제 박서준 선배님처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성기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 약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배님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이 끝나면 같이 뭐 밥도 먹고 이제 스크린 야구도 치러 가고 그게 전 정말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일 잘 치셔서 안성기 선배님께서 선배님이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겼거든요. 이제 감독님 팀이랑 저희 팀이랑 해서 이제 세 팀으로 해서 했는데 스텝 팀, 그러니까 제작진과 네, 맞아요. 배우팀으로 했을 때 배우팀이 이겼군요. 네, 저희가 선배님께서 이제 장타 홈런을 계속 날리셔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배우 생활을 선배님처럼 건강하게 오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도환 씨의 길라잡이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참 이 좋은 시너지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고편 보고 깜짝 놀란 게 감독님 최우식 씨가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기생충에 박서준 씨가 또 특별 출연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 사자에서는 최우식 씨가 특별 출연으로 나옵니다. 제가 가수분들이 서로 듀엣곡 불러서 서로 앨범에 넣는 건 봤어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인간적으로 소통이 되는 분들과 작업을 할수록 현장에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식 씨와는 이제 서준 씨와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영화 얘기, 어떤 배우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나누다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단순 특별 출연보다는 더 의미가 큰 역할이고요.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생충에서의 박서준 씨 부분보단 더 많이 나오시는군요. 네, 그렇죠. 최우식 씨가. 네.
좋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또 고민이 얼마나 깊으셨는지,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사자의 완성입니다. 네, 박서준 씨, 무엇보다 아까 인터뷰에서 이게 지옥인가라는 멘트가 말씀이 제가 확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액션 장면들이 강해지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 그냥 글로만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액션을 안 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오늘 끝나는 합이 아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요. 연습에서부터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촬영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근데 이제 연습할 때는 촬영에 대한 집중보다는 연습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촬영할 때는 이제 이런 앵글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영화의 또 핵심인 이런 CG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런 장면들을 조금 상상으로 채워가면서 하다 연기를 보니까 거기서도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촬영을 마치고 나서는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도 뭐 태권도, 그렇죠? 그리고 경찰학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격투기 그냥 선수도 아니고 격투기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그 격투기 경기 장면에서 상대 역이 실제로 UFC 선수 맞죠? 네네네. 예, 괜찮으셨어요? 안 괜찮았어요. 네. 처음에 사실 이제 실제 선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그 무언의 압박감이 받을 수 생기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은 LA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가서 일주일 정도 먼저 그 매튜라는 친구를 만나서 좀 이렇게 합도 맞추고 훈련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실제로 앞에서 보니까 뭔가 탱크 같았어요. 아, 탱크. 네. 너무 이렇게 그 단련된 근육들을 보니까 뭔가 되게 작아지고 계속 두려워지고, 근데 그런 지점을 이겨내는 게 일단 힘들었고, 그리고 촬영장 가서는 실제로 그 선수의 아버지가 코치로 계세요. 근데 아버지까지 이제 실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오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실제로 더 치라고, 그 아버지가 더 때리라고. 이 친구는 한 번도 맞아서 KO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때려도 된다고. 근데 때리라 그러면 더 못 때리겠잖아요. 그렇죠. 그 압박감에서 이겨내는 게 조금 쉽지 않았지만 때리라고 해서 정말 때렸는데 장면은 잘 나왔는데 그 친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것 또한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하게 그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박서준 씨가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는데 감독님 표정이 서준 씨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잘 해냈잖아요 라는 지금 표정이시거든요. 네, 되게 잘한 건 맞고요. 저희도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이렇게 무릎으로 배를 찍어야지 이게 진짜 리얼하다. 네. 실제 선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그 아버님도 이렇게 때리라면서 시험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 치시더라고요. 네. 그 격투기 씬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안성기 씨는 구마 장면을 위해서 라틴어 대사를 외우는 과정이 이게 사실 결국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거의 시험 공부하듯이 아까 보니까. 뭐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아마 많은 이 구마한 배우들이 아마 당하는 걸 텐데 제가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 지금도 뭐 목욕탕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앉으면은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안성기 선배님. 할까요? 예.
humiliare potenti in mano dei contro amici ed fu invocato a nobis sancto nomine Iesu. Recere ergo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da locum Spiritui Sancto per occidum Sancte Crucis, Ies Christi Domini nostri, qui vivite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아멘. 여러분 안성계십니다. 아니 근데 야단났어요.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머리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계속 아직도 잘 외우고 있지 하고 날마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촬영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중간에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하고 아마 수천 번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이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나중에 영화 개봉하고 잘 되면 공약으로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딱딱 잘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오도환 씨는 사실 아까 보니까 특수 분장이 네네. 예, 굉장히 이제 비주얼적으로 완벽했는데 분장할 때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몇 시간 정도? 거의 빠르면 5시간이고요. 거의 한 7시간 정도까지는 넉넉히 여유를 잡고 해야 이제 잠깐씩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땐 그렇게 써 있지 않았었거든요. 특수분장을 7시간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순간 생겼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2-3시간 정도면 끝난다 하시다가 이제 막상 해보니 한 7시간? 근데 5에서 7시간 정도 걸렸는데 할 땐 너무 힘들고 옆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같이 다 지치고 하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은 그래 좀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이게 계속 조여오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다시 찢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많이 그런 부분들을 또 견뎌내야 됐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선배님이랑 액션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가 어디 딱 찢겨지면은 그것도 이렇게 또 수정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께서 또 살살 때려주시고 약간 비껴서 때리고 약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정말 공들여서 재밌게 만든 작품입니다. 네. 아마 이런 과정들이 진짜 한 분 한 분 한 분 세 분 모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사자가 탄생한 것 같은데요. 감독님 보니까 진짜 새로운 볼거리들로 가득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소품부터 분장 그리고 의상, 미술 하나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나요? 방금 도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의 마지막 4분 30초가 거의 클라이맥스거든요. 이 두 주인공이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치로 올려서 맞붙는 싸움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아날로그적인 기술력, 즉 뭐 특수 분장부터 와이어링 등등과 그리고 덱스터에서 가져온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까요? CG들이 총 집합해서 그 4~5분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이 정말 모든 기술이 총망라된 그 씬을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박서준 씨 아까 보니까 용우가 상처난 손에서 네.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은 네. 영상을 봤는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우도 처음에는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병원에서도 괜찮다 그러고 이유를 모르다가 악에 맞서는 순간부터 이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저희 영화의 또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자리를 옮겨서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는데 영화 사자에 대해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왼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스포츠조선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쪽입니다. 네, 중앙의 네. 뒤쪽인데요. 네. 카메라 뒤쪽에. 네.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박서준 배우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 한국 영화에서 또 뭐 외국 영화처럼 이렇게 세계관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좀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사자를 통해서 좀 그런 계획이 좀 이루어지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유니버스 영화라는 게 뭐 시리즈 영화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뭐 1, 2, 3편 시리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감독님께서도 연출하는 영화인데 뭐 세계관을 공유하는 식의 사실 좀 시리즈 영화라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축해 놓으신 좀 큰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일단 제 생각에는 한국 영화에서 기술적으로 유니버스 영화에 필요한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안에 필요한 건 동시대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히어로들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이 인물들이 많이 이제 구축이 된 상태고요. 이게 연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관객들의 어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개봉을 해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선배님께도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고 도한 씨한테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들이 더 많이 뻗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선배님은 네. 네. 아, 정기 선배님 어떠십니까?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야 좋죠. 같이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예. 아, 정말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선배님은 저희 영화에 약간 닉 퓨리 같은 존재가 되시고 자, 지금 예,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시리즈에 나오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히어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분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 왼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이랑 또 박서준 배우님이랑 질문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구마의식이나 또 뭐 엑소시즘 관련한 영화가 이제 상업 영화에 처음으로 이제 한 영화는 검은 사제들이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좀 확장되거나 깊어진 영화가 사바하고 이게 사자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관객들은 이게 세 번째다 보면 좀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주제 확장된 뭐 세계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이전 영화들과 좀 사자의 차별점 아니면 감독님이 좀 미리 뽑는 우리 영화에는 이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 있으시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서준 배우는 최근에 기생충 나오셨는데 거기 특별 출연한 영화가 그 황금종려상도 받고 900만도 넘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우식 배우가 사자에 나오셨는데 뭐 바라는 흥행 성적이나 그 얼마나 됐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때 잠깐 작업하시긴 했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딸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그거에 또 어떻게 또 그런 칭찬에 어땠는지 또 궁금하고요. 또 두 작품 감독님이랑 박서준 씨가 같이 하셨는데 두 작품이나 하시면서 또 그 인간적인 매력이나 배우로서의 박서준 씨 매력도 어땠는지 이것도 감독님이 또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예 다양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박서준 씨 일단 특별 출연을 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종려상을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먼저 예. 저도 일단은 출연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어마어마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VIP 시사회 때 처음으로 다 봤거든요. 그때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저 역시도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는 특별 출연한 거에 대해서 더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좋은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봉준호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우식 씨와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존재가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그저께도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저희 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뭐 작게든 크게든 뭐 잠깐이든 길든 함께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걸 떠나서도 저희는 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저희들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배우의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자 그렇다면 최우식 씨가 특별히 출연한 사자의 흥행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바램은 일단 손익분기점이죠. 네, 손익분기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결과라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이 영화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으로 좀 신선하게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죠. 두 번째로 이제 김주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한 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더 수월하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장르도 있고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지점도 있었고 고민이 많았었던 지점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전체적인 그림을 너무나 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냥 여쭤보고 좀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덕분에 또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영화의 차별점,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전에 만났던 영화와 네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두 작품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어떤 슈퍼내추럴한 세계를 담고 있고요. 그거는 뭐 가톨릭을 넘어서서 더 샤먼적인 부분들도 있고 더 다양한 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세계라는 그 큰 유니버스를 가져와서 이 작품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아까 또 있었어요. 네, 또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와 두 번째 작업이신데 아, 네네네. 어떠셨나요? 뭐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맨날 저한테 속아가지고 영화 들어와서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박서준 씨가 감독님의 네. 페르소나 맞습니까? 어떠십니까? 페르소나는 너무 영광인데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계속 가는 동지가 더 동지다. 왜냐면 저도 그한테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네,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안성기 배우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청년 경찰이 좀 잘 됐습니다. 근데 왜 잘 됐냐고 생각해 보면 좀 뭔가 두 청춘 스타가 나왔고 좀 뭔가 열혈물, 오락적인 요소가 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영화는 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혹시 그 전작의 그 오락적인 뭔가 재밌고 뭔가 통쾌하고 그런 부분이 이번 영화에도 잘 녹아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성기 배우님은 이번 구마사제 역할이 처음이 아니세요. 저번에 한 19년 전에 테마록이라는 영화에서도 박신부로 구마사제를 연기하셨는데
저는 이 사자의 이제 구마사제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딱 테마록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전작의 경험이 이번 영화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정말 청년 경찰이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통쾌함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사자에서도 만날 수 있는지. 청년 경찰과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청년 경찰이 잘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뭐 운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굉장히 새로웠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반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두 젊은 주인공이 충무로에서 한 영화를 이끌어 나간 적이 그 시대에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관객들이 새롭고 흥미롭고 신선함에 매료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는 사자에서도 당연히 여태까지 보시지 못한 지점들을 저희가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시고 와 이런 거는 정말 보지를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통하고 재밌구나 라는 점들을 느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진짜 그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또 다른 역할인데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있는지. 예전에 했던 그 퇴마록과는 같다는 거는 신부라는 것. 근데 그것도 지금 이번 영화에서는 바티칸에서 파견된 그런 신부고 그때는 그냥 신부였고 그래서 전혀 뭐 비슷한 점을 이제 찾기가 힘들겠고 전혀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야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비주얼도 그렇고 그래서 더구나 그땐 뭐 라틴어니 뭐 이런 걸 안 했죠. 이번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구마사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감독님 인사 한 말씀, 끝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쪽에서 시작할 줄 알고 그럼 박서준 씨부터. 네. 저는 저쪽에서부터 시작할 줄.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예. 저부터 할게요. 좋습니다. 선배님 라틴어로 하시겠어요? 예. 박서준 씨?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설렙니다. 2년 만에 또 이렇게 제작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되니까 정말 이제 작업했던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너무나 설레고요. 언제나 이제 배우로서 고민하던 지점들이 이번 작품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항상 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저에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가 개봉되는 날까지 그리고 개봉하고 나서도 계속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기 씨. 네. 제가 요즘 이렇게 거리에 다니는 게 굉장히 좀 예전보다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아주 편해요. 이렇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배우로서 은근히 고민이 많은데 사자로서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성당에서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벌써 이제 SNS 올라오니까 저 여기 나오시는군요. 그래 벌써 이렇게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면 제가 저 거리에 다니는 어떤 불편함은 좀 감수하겠습니다. 와, 이 영화 개봉하고 나면 이제 안성기 선배님 집 밖을 못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오도환 씨. 네, 우선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감독님과 이제 또 다른 또 감독님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정말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으니까요. 뜨거운 여름 아주 저희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희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눈을 뗄 수 없는 어떤 서스펜스와 스릴,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굉장한 드라마까지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네 분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